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 공제인데 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 달쯤 됐나? 한 10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나. 10kg는 표도 안 나. 여기서 한 20kg 정도 빼면은 조금 표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그래도 어떻게 되겠죠.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 공제인데 요거 뭔가 좀 어려운 말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 제가 항상 이제 고객님들이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이제 번 돈에서 쓴 돈 빼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말씀을 드려요. 부가가치세도 사실 그렇게 들어가요. 그 부가율이라고 하는 것. 근데 부가가치세가 없는 비용도 있어요. 인건비가 대표적이죠. 그런 거 이제 고려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비용을 쓰는데 어떤 비용은 비용 처리만 되고 어떤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만 된단 말이죠. 한번 다시 보죠 한번. 자, 비용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전부 공제되는 것이냐?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세금계산서 같은 거 생각하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긴 하는데 어떻다?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만 되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저기 세무사무소를 하게 되면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포르쉐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 차야. 스포츠카야. 꼭 그럴까? 그렇죠. 사실 소나타만 해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소나타도 어차피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사실은 꼭 용도를 생각하자면 마티즈 같은 경차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그래서 마티즈는 또 부가세 처리해줘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 처리와 함께 매입세 공제가 함께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계속 경차만 타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꼭 차량이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에서도 그렇게 비용 처리와 매입세 공제를 둘 다 하는 것을 노려봐야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안 넘어가네요. 자, 다음은 직원 복리 후생 식대 복리비입니다. 자, 이게 우리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직원 복리 후생 식대 복리비예요. 자, 임직원을 위한 식대, 회식비, 체육훈련비 등은 비용 처리는 물론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해요. 단 간이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아니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용을 할 때 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을 적격 증빙 수출 사용하라 해야 됩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나? 예전에는 몇 가지 예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저기 교과서에 나온 얘기 사례들을 들어보면 지금 바뀌었나 그거? 좀 찾아봐야겠다. 근무복을 예를 들어봅시다. 근무복. 어떤 회사는 근무복을 입어요. 특히 이제 오래된 공장 딸린 회사들이 이제 근무복을 입죠. 잠바 같은 거. 근무복을 입는데 근무복이 있는 게 좋고 없는 게 나쁘고 있는 게 없는 게 좋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럼 옷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근무복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야겠죠. 그걸 공짜로 그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살 때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근무복은 대표적인 예예요. 왜? 필수적이니까. 자가지급보다는 필수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필수적이 아닌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명절 선물 같은 거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임직원의 식대 회식비, 체육훈련비 등은 이제 부가 공제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식대 회식비 생각하고 체육훈련비 이제 보면은 임직원이 있어야 돼요. 개인 사업인데 대표밖에 없으면 대표 혼자 밥 먹는 거 안 돼요. 대표 혼자 회식하는 거 안 돼요. 비용 처리 안 돼요. 대표 혼자 체육훈련비 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차량 유지 비용 생각났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업무용 차량을 유지 비용 또한 원래는 사업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돼요. 내 단서 조항이 붙어요. 매입세 공제는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닌 경차와 트럭, 승합차.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매입세 공제는 우리가 타고 싶지 않은, 제가 항상 표현하죠. 우리가 타고 싶지 않은 그 차만 돼요. 경차, 화물차, 승합차, 버스 등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업종이 있어요. 자동차를 렌트하는 회사야. 그러면 승용차 렌트하려면 승용차가 관련된 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되어야 하겠죠. 이거는 정말 사업 수단이니까요. 운수업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비업인데 경비할 때 그 비상 뿅뿅 하면서 출동해야 되는데 마티즈가 하면 좀 느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로 가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럴 때 가능하지만 어쨌든 개별 소비세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안 된다더라. 또한 법인 명의의 차량이에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지만이 관련 비용 등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 최근에 바뀐 거라서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 대를 제외하고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보험료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은 꼭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저희 이제 뭐 똑똑하게 쓰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까? 맨날 듣는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으면 좋은데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관련돼서 비용을 무조건 사실은 안 쓰는 게 절약하고 안 쓰는 검소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세금을 내더라도 자녀 재산, 현금 흐름을 생각하면 사실 검소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정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검소하게 사업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세금 많이 내면 세금 많이 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역시나 현금 흐름 생각하면 돈이 많이 남는 것은 매출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그 사업의 운영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돈을 쓸 때 어떻게 하면은 사업 그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너무나 거기에 매몰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매입세 공제와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